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우린 오늘도 스핑크스의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욕망과 행복,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인생을 걸어가며 인생길을 걸어가며 만나는 수많은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만남이 과연 어떤 만남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정말 그 만남이 나의 삶의 진실과 의미와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 그 프로이트가 말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아니면 일렉트라 컴플렉스나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욕망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데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내면에는 두 개의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남성성이라고 불리어지는 욕망과 여성성이라고 불리어지는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내용이나 일렉트라 컴플렉스의 그 내용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또는 심리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풀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개의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낭만적이고 열정적이고 감각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욕망으로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는 그 남성성, 그 욕망과 또 하나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베르테르의 슬픔에서는 그 남성성이 누가 강했습니까? 베르테르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 남성성의 욕망을 잘 극복하고 사회화된 사람이 알버트였었어요. 그리고 여성성의 욕망, 즉 감각적 소유와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 두 가지를 다 원하는 존재가 바로 로테였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그 안나 카레니나에서는 베르테르처럼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을 원했던 존재가 안나였어요. 안나가 바로 베르테르와 같은 그런 욕망을 지니고 있었고 결국 그 욕망은 우리가 처음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사랑인 줄 알지만 결국 파괴적인 욕망으로 가서 자신의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고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진정한 사랑과 분리된 소유 중심의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안나 말고 그 브론스키라고 하는 멋있는 장교, 그 장교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는 로테와 같은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장교가 연애할 때는 안나와 화끈하게 연애를 하지만 자신이 결혼을 하려고 생각할 때는 또 가정, 자기 집에서 소개해준 안정적인 사람과 결혼하려고 안나를 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비열했던 측면은 솔직하지 못하고 안나가 스스로 떠나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나 까레니나에서는 그 까레닌인가요? 그 백작이 바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잘 극복해서 사회에 안정된 삶을 선택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와 비슷한 영화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영화였는데 그게 바로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도 이 영화는 사실 주제가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이 주제가를 작곡한 사람이 1933년이었나요? 이 곡을 작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주를 했는데 이 파리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연주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마치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읽고 사람들이 자살한 것처럼 그때 유럽에 자살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또 이 20년대 중반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 헝가리 사람 피아니스트인데 그 레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독특한데 그 사람이 1933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연주곡이었는데요.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어쨌든 이 영화에는 그 멜로디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거기 한 여성과 세 남자가 나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그 각각의 사진들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남성이 베르테르 같은 남성이에요. 안드라스라고 하는 열정을 대표하는 남성인데 그 남성은 피아니스트로 나옵니다. 그 피아니스트와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여성 일로나라고 하는 주인공이죠. 그 일로나와가 열정적인 관계를 나누고 그 두 번째 남성은 독일 장교인데 이 남성은 단순히 이 여성을 파괴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한스라고 하는 물론 일로나가 이 남성을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파괴가 예정되어진 존재다. 이 세 번째 남자가 자보라고 하는 남자인데 유명한 헝가리의 최고 레스토랑 주인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 안드라스를 만나기 전에 이 일로나가 함께 동거하던 사람이고 이 영화가 독특한 것은 뭐냐면 그 일로나라고 하는 여성이 로테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나는 낭만적인 사랑도 원하고 안정적인 사랑도 원합니다. 처음에는 레스토랑 주인과 함께 살다가 이 레스토랑을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아니스트를 구하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바로 안드라스예요. 근데 이 영화가 참 재밌는 것은 그 여성이 이 두 남성을 사랑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썼지만 뭐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죠. 네. 어쨌든 욕망하는데 두 남성을 욕망하고 두 남성을 소유합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이게 그 욕망에는 갈등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드라스하고 자보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당연히 한 여자를 놓고서.
원래 이 자보라는 남성은 안정적이고 이성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버트처럼 그렇게 배려심이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처음 이 일로나가 안드라스를 보고 서로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요. 그리고는 배려해 주기 때문에 어느 날 술을 마시고 같이 셋이서 밤에 헤어질 때 이 피아니스트는 이제 자기 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고 나서 그때 이 자보가 일로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난 당신을 존중한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한다. 자, 이제 내가 돌아서서 갈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가도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피아니스트는 집에 갔고, 자신은 이제 둘이 같이 살던 집으로 돌아서서 가는데 여자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갑니다. 몇 발자국, 이제 좀 자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몇 발자국 가서 뒤돌아보니까 벌써 여성이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이 안드라스와 일로나가 시장에서 이렇게 쇼핑하는 것을 이 남자가 봅니다. 그렇게 셋이 관계가 시작이 돼요. 당연히 갈등이 있고 남성들 사이에서 이 소유욕에서 나오는 그런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두 남자가 일로나에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로나가 이 여성은 좀 당찬 여성이라 자신감에 넘쳤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제 책임이 맞다면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 둘을 다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남자가 당황을 하고 어떤 결론에 나오냐면, 이 둘이 이 여성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당신의 반만이라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숫가에 같이 이렇게 산책을 나가고 전원 산책을 한 다음에 여성이 그 잔디에 눕고 나니까 두 남자가 양팔에 이렇게 기대서 누워 있는 장면, 그리고 이 여성은 이 두 남자를 보면서 흡족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서로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안드라스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한스라고 하는 이 독일 장교가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이제 점령군으로 헝가리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레스토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수치감을 느낀 안드라스는 권총으로 자살해 죽고요. 그리고 이 여성을 성적으로 욕망을 했던 한스에 의해서 결국 그 유태인이었던 자보 주인은 유태인 수용소로 보내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여성은 그 자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한스에게 주었는데, 한스는 이용만 하고 결국은 막대한 그 유태인을 살려주는 대가로 모은 거금을 가지고 혼자 살아서 독일로 가서 큰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여성이 몇십 년 후에 복수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글루미 선데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사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좀 어떤 느낌이 드냐고 하면 좀 염세적이고 파괴적이고 좀 이렇게 많이 황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200명 가까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도 이 영화를 봤으니까 이 영화가 독일어 가사로 원어로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진리를 모르고 행복을 모를 때 뭔가 감상주의적인 시절에 이 노래를 듣고서 상당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가사를 음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노래를 들었다고 해서 자살 생각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원본을 들어야 된대요. 원본을 들으면 자살 중독이 난다고 합니다. 그건 별로 제가 볼 땐 중요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이 노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스핑크스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스핑크스의 진실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베르테르의 슬픔, 안나 까레니나,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작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세 개의 작품과 그 일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리고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가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의 몸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내 마음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내 몸도 내 마음도 아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나와 내 몸과 내 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몸도 내 몸, 내 마음 아닌 나, 진짜 나, 셀프, 심리학적으로는 셀프라고 그러는데요. 그 셀프가 원하는 진짜 사랑이 있다, 진짜 만남이 있다. 그 진짜 만남을 통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세 종류가 각각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세 작품도 그렇고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일렉트라 컴플렉스에 나온 두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이론화한 프로이트나 자크 라캉이나 칼 구스타프 융이나 그가 누구든 그들이 쓴 심리학 저서나 영화나 책이나 모든 것을 다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내 몸의 사랑은 내 몸의 본능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내 몸의 본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욕망은 남성과 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건 그건 본능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남성에겐 그냥 간단하게 성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몸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어느 시점까지 누군가를 만나는 그 시점까지 인생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해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결국 조건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지정의인데 그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경험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그 지식과 감정과 욕망의 바탕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내 몸의 본능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가 경험한 그 자료들, 그 경험한 자료들은 내가 어디서 어떤 환경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것에 의해서 지금 원하는 저 사람과 실제 이 안에 있는 진짜 나, 그 진짜 내가 원하는 그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는 지금 우리가 바라본 글루미 썬데이에서처럼 안정을 원하는 자보라는 사람이 안정이었죠. 일로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안정을 원하는 마음도 있고 열정을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떤 파괴적인, 이건 한스의 경우죠. 파괴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각각 다른 형태로 나와 있지만 그건 전부 다 몸과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욕망은 모두 다 소유를 향할 수밖에 없고 그 소유를 향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정말 만난 적이 없는, 왜냐하면 나하고 너는 빠지고 내 몸과 마음, 네 몸과 마음만 그렇게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 욕망과 내가 믿어온 그것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무엇이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선 내 몸의 욕망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내 경험, 내 마음이 간주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사랑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런 것으로 동일시 여기게 되면 결국 그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자, 스핑크스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스핑크스가 지금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바라보고 있고 스핑크스가 질문을 합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엔 2발로 걷고 저녁 무렵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사실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아침에 4발이라는 것은요, 내 2발과 2발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내 2팔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믿는 때인데 낮에 2발로 걷는다는 것은 전혀 부족한 게 없다고 믿는 때고 까짐의 상태. 3번째는 3발로 걷는다는 건 이제 그 2발로 걷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침에 내 것인 2팔로 의지하지 않고 이제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인가로 하나의 발을 그것이 나를 정말 지탱해 주는 진리의 발인 줄 알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침에는 사랑이 뭔지 욕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땅에 댈 수 있는 건 다 대고 그냥 기어다니는 거죠. 그런데 2발로 걷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 베르테르의 슬픔, 안나 까레니나, 그리고 글루미 썬데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프로이트, 자크 라강, 그리고 그 사람들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2발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때 2발로 걷는 사람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두 다 자신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들은 2발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몸의 욕망이고 진정한 사랑이
이거다라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은 몸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만들어낸 사랑이라는 개념, 어떤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저녁에 세 발로 걷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갱년기에서 본 것처럼 내가 정말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서 두 발로 걷는 내가 더 이상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교만한 상태 그대로 나는 모든 것을 알아, 사랑이 뭔지를 알아, 욕망이 뭔지를 알아 라고 행복이 뭔지를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런데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세 발이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진리를 세 발의 세 번째 발, 내 두 발이 아닌 바깥쪽에서 오는 그 발은 진정 나를 바로 세워주고 내 몸과 마음과 실제 나를 올바르게 정립해 주어서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이 안에 있는 나,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셀프로서의 나가 정말 누군가 셀프로서의 너를 만나서 나와 너가 서로 사랑하고 만나고 행복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내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진리의 지팡이, 그러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목발 같은 거 하나 짚고서 어떻게든 두 발로 걸어보겠다고 난리를 피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는 스핑크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소망 식구들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욕망을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이 아닌 조건을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이 아닌 소유를 사랑인 줄 알고,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사니까 부대끼고 살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을 또 사랑인 줄 알면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착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니까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최소한 정말 그 만남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정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오이디푸스는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이디푸스가 그건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답이다라고.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정답을 여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건 사람이다. 아니, 여기서부터 정답으로 나가요. 그건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존재일 뿐이다. 아니, 사실 그건 사람이 되어야 할 동물이다. 몸과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동물이다. 진짜 나는 빠져버린, 그래서 동물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어렸을 때는 네 발의 순진한 상태로 살면서 뭔지도 모르다가 청장년 때는 두 발의 까짐을 가지고 진정 내가 행복이 뭐라고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살다가 세 발에 원하지 않는 순수라는 인생길에 들어서게 되면
들어서는 그런 존재. 그 존재는 나의 두 팔을 또 다른 발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의 이 두 발이 완전하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며, 나무로 만든 목발이 진정 내가 만든 이 목발이, 나로부터 나온 이 목발이 진정 진리의 지팡이인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 하나의 진리, 그 하나의 행복, 그 하나의 사랑, 그 빛의 지팡이를 찾아서, 그 길을 찾아서 그 지팡이와 연합, 그 진리와 연합하여, 그러면 그때 진정 사람이 되는, 마치 곰이 동굴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환웅과 연합해서 진정한 만남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할 아직은 동물인 존재. 그래서 만약 그대로 살아간다면 사람이 한 번도 되지 못하고 죽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불쌍한 동물. 스핑크스야, 네가 질문한 그 존재가 바로 이 불쌍한 동물인 나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스핑크스가 보여준 것처럼 네가 착각하는 그 욕망은 결코 얻을 수 없다. 그것이 죽음이다. 라고 보여주는 그 상징을 경험하고 실제로 인생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린 그 심리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진정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